자,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를 위한 보건의료 통계, 1시간 만에 배우는 통계 맥 중에서 단변량 분석이라는 것을 할 거예요. 우리가 X, Y,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서로의 한 가지씩만 있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상관분석, T검정, 아노바, 카이제곱 검정, 이 네 가지를 다룰 거예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상관분석, T검정, 아노바, 카이제곱 검정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변수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문을 쓰고자 만들었던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분류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종속변수는 골다공증 데이터고요. 독립변수에는 그 사람의 체중을 포함해서 비만 데이터 또는 운동이라든지 흡연 여부 같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변수들을 크게 나눠요. 그래서 종속변수는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설은요, 비만과 골다공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전 종속변수로 놨어요. 골다공증을 정의상 우리가 T점수라고 하죠. 그래서 T점수에 따라서 정상 마이너스 2.5 이상인 골감소, 마이너스 2.5 이하인 골다공증,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골밀도 같은 경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냐, 골감소냐, 골다공증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카테고리 변수일 수도 있고요. 골밀도는 어떤 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수치로 표현되는 연속 변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도 있고 또는 카테고리 명목형 변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골절이 있냐 없냐도 명목형 변수고요. DPD 오스테오칼시는 골밀도와 관련된 생화 검사, 피검사예요. 그래서 골 지표 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보고 싶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어하는 종속 변수 안에는 명목형도 있고 카테고리, 연속형, 컨티뉴어스 둘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독립변수에는 전통적으로 에이지, 섹스 이런 거 중요한데 여기 골다공증 환자는 대부분 여성 환자여서 섹스는 뺐습니다. 에이지, 스모킹 여부, 알코올, 운동, 칼슘 복용, 칼슘 복용도요. 하루에 몇 그램 먹느냐 또는 어떤 1500ml 기준으로 적게 먹냐 많이 먹냐. 그래서 같은 변수여도 명목화시킬 수도 있고 원래 그대로 써서 연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 변수, 연속 변수 있죠. 키, 몸무게, 허리 둘레, P팻이라는 것은 체지방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냐. 또는 이런 6, 7, 8, 9를 다시 분류해서 35% 이하냐, 이상이냐. 그러니까 이 체지방의 그 퍼센트 수치를 카테고리화 시키기도 해요. BMI는 체중과 키의 제곱이죠. 그래서 연속형 데이터, 뭐 BMI 19, 뭐 BMI 23.3 이런 식으로 연속형 데이터인데 그것을 다시 카테고리화 시켜서 23 미치냐, 25 미치냐, 25냐, 정상, 과체중, 비만 이런 식으로.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안에 보고 싶어하는 골밀도 지표와 골다공증 관계된 종속변수 데이터와 보고 싶어하는 체지방 또는 비만 관련된 지표들이 막 보면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것은 연속형, 어떤 것은 이제 명목형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각각을 비교할 때 내가 연속과 연속을 비교하겠느냐, 상관분석, 연속과 명목이냐, 명목과 연속이냐, T테스트, 명목과 명목을 비교하겠느냐, 그런 카이제곱 검정, 그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가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자, 첫 번째는요. 상관분석, 코릴레이션 테스트. 이제 연속 변수 간에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모두 연속 변수일 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SPSS로 할 거예요. 저는 사스로도 해본 적이 있고요. R로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초보자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인 SPSS이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SPSS가 강조점이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어떤 통계법을 가지고 할 것인지 또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중심이에요. 한번 볼게요. 가설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감소한다. 나이가 증가하면 골밀도가 감소하죠. 노화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이라는 변수가 연속형 변수잖아요. 그렇죠? 골밀도도 연속형 변수. 숫자로 표현됐고 평균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설대로 감소할 것인지 아니면 의외로 증가할 것인지 이런 것을 피어슨 상관 분석을 통해서 볼 거예요. 아니면
선형으로 보이지 않고 막 지저분해요. 통계적인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피어슨 상관계수가 플러스면 뭐뭐 할수록 증가한다, 마이너스면 뭐뭐 할수록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SPSS를 딱 키면은요, 이렇게 저는 이제 영어로 썼지만 되게 한글로 하시면 분석이라고 써 있는 Analyze 밑에 자, 어디가 상관 분석일까요? 다행히 이 Correlate라고 하는 이 하나의 아이템을 측정하시면 돼요. Correlate에서 클릭하면은 바이베리에이트, 파샬, 뭐 디스턴스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두 변수 간의 이별량 상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베리에이블 두 변수 간에 이걸 딱 클릭을 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바이베리에이트 코릴레이션에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이 안에 있는데 내가 비교하고 싶은 게 나이랑 BMD, 골 밀도, L은 룸바, BMD는 본 미네랄 덴시티, 척추의 골 밀도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AG와 LBMD를 이쪽으로 당겨서 옮기고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하는 것은 피어슨 상관 분석, 모수 통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비모수일 때는 스피어만을 클릭하면 돼요. 투테일, 원테일 그냥 무시하시고 투테일, 양측 꼬리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넘긴 다음에 그냥 오케이 하면은 디폴트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상관표가 나와요. 자, 나이, AG와 골밀도는요. 피어슨 코릴레이션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증가할수록 골밀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SIG는 significant, 유의, 확률이라고 해요. 투테일로 했을 때, 양측 검정했을 때. P 수준, P 값이 0.05 기준으로 한다고 할게요. 근데 P 값이 0.055예요. 0.05 밑이 아니고 위라면 통계적 의미는 여기서는 없다라고 아쉽지만 없다라고 표현해요. 나중에 살려드릴 겁니다. 어쨌든 나이가 증가할수록 골밀도는 감소하는데 통계적 의의는 좀 확보하지 못했다. 뭐 경향성은 있는데 엄격한 말로 의하면 P값이 0.05가 안 돼야 되는데 넘었으니까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나이랑 골밀도 말고 엑서사이즈, 운동할수록 골밀도 어떨까요? 증가하겠죠. 칼슘 복용 많이 할수록 골밀도 증가하겠죠. 키, 웨이트, 몸무게, BMI, 체지방 퍼센트 이런 것도 다 증가하겠죠. 한번 그것을 볼게요. 똑같아요. 그냥 OK 누르면은 이렇게 좀 더 큰 상관 분석표가 나와요. 좀 이렇게 잘려 보이는데 골밀도와 요 변수들을 한번 좀 볼까요? 나이, 좀 전에 했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나이가 증가할수록 골밀도는 감소한다. 이제 운동 볼게요. 운동할수록 골밀도는 플러스죠. 0.25니까 상관계수가 파지티브니까. 근데 통계값이 P값이 0.000 보통 0.001 이하면 그냥 다 0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통계값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0.05 미치니까. 플러스가 높을수록 운동할수록 골밀도 증가하는데 통계적 의미가 있다. 칼슘 많이 먹을수록 파지티브 방식이죠. 골밀도는 증가해요. 운동만큼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여전히 P값이 0.001 통계가 0.05 미치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죠. 키 클수록 역시 키는 커버해야 돼요. 몸무게가 중요하겠죠. 상관계수가 엑서사이즈가 0.21인데 몸무게는 0.29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통계값 당연히 의미가 있고요. BMI, 체중과 키의 이 조합을 BMI, 체질량 지수 0.233 그래요. 자,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체지방이에요. 체지방도 골밀도의 양을 줄까? 저는 저의 가설은 체지방은 나쁜 지방세포이기 때문에 골밀도를 떨어뜨린다. 골다공증에 좋지 않다라는 게 저의 가설인데 여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파지티브예요.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골밀도가 감소한다. 저의 가설이 틀린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여기서 얻는 것은 상관분석표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변수가 가장 강력한가를 한 번에 볼 수도 있고요. 통계적 의미가 있는 거 없는 거 방향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여줘요. 그래서 가능한 자기 변수가 연속형 변수들을 한번 다 집어넣어 보시고 상관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가설을 세울 것인지 어떤 종속 변수에 어떤 인자들이 영향을 줄 것인지를 대강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논문에서도 그냥 상관 분석표는 그대로 표 1, 2, 3 정도에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봤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상관 분석은 어렵지 않아요. 연속과 연속을 비교하는 거고요. 보고 싶은 것만 딱 보여줘도 되고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보여준다고 해서 변수끼리 서로 막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디스플레이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상관 분석은 되게 쉬워요. 크게 이슈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요. T검정. 자, T검정은 무엇입니까? 보고자 하는 변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봤을 때 보고자 하는 종속 변수는 연속형이고 그것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독립 변수는 명목일 때 쓰는 거예요. 두 그룹. 자, 남자 여자 간의 콜레스테롤 차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저의 가설은요. 비만이 골다공증을 일으키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저한테는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은 가장 쉬운 가설이죠. 칼슘을 많이 먹는 그룹과 칼슘을 적게 먹는 그룹이 있어요. 아까 칼슘도 연속형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그룹형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로우 칼슘, 하이 칼슘 1500 기준으로. 근데 골밀도는 어떤지 그리고 T테스트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고요? 평균의 차이. 로우 칼슘과 하이 칼슘의 골밀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저의 논문 체지방이 적은 그룹과 체지방이 많은 그룹에서 골밀도의 뭐의 차이? 평균의 차이. 그러니까 체지방이 많은 그룹에서 골밀도의 평균의 차이가 높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체지방이 골다공증의 골밀도에 영향을 파지티브 방식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가설을 세우고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실제 제 결과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칼슘 그룹에 따라서 골밀도 0.84 평균이에요. 로우 칼슘을 적게 먹는 사람의 골밀도의 평균이 0.84고요. 하이 칼슘 0.86이에요. 두 그룹 차이가 나 보입니까? 0.84와 0.86 차이가 나 보입니까? 말할 수 없죠. 자, 체지방 그룹에 따라서 골밀도 낮은 체지방이 0.81, 하이팻, 체지방이 많을 때 골밀도가 더 좋아 0.86. 이거는 제 데이터를 그냥 기술 통계 평균 내본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룹형 해가지고 그냥 엑셀에서 평균 낼 수 있잖아요. 자, 0.84와 0.86 차이가 있습니까? 선뜻 대답 못해요. 0.81과 0.86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 나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확신을 못 가져. 그래서 뭐 합니까? 통계를 돌리는 거죠. 어떤 통계? T테스트. 그 통계에서 뭘 봐야 됩니까? 픽 값을 봐서 0.05 미치면은 이 두 그룹 간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그러고 픽 값이 0.05가 넘으면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관 분석은 T테스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요. 아날라이즈 분석 한글판에서는 분석이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T테스트 찾아야 되는데 언뜻 눈에 안 띄어요. T테스트라고 딱 써주면 좋은데 안 뜨이고 한글판에서는 평균의 차이, 영어판에서는 compare means. 자, T테스트의 핵심이 제가 평균의 차이 계속 얘기해요. compare means를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이 중에서 고르는 건데 one sample T테스트, independent two sample T테스트, paired T테스트, one-way ANOVA 다양한 게 나오죠. 자,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칼슘을 많이 먹는 그룹과 적게 먹은 그룹의 골밀도의 차이, 체지방이 적은 그룹과 체지방이 높은 그룹의 골밀도의 차이 서로 겹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two sample t-test예요. 아시겠죠? 한글판에서는 독립된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 t-test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나중에 페어드 테스트를 한번 더 볼게요. 이걸 클릭을 하면 뭐가 생기느냐? 이렇게 또 그림이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 중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이쪽에 집어넣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룹형 베리어블, 즉 명목형 데이터가 뭡니까? 우리가 칼슘 1과 2, 칼슘 데이터 연속형 데이터 말고요. 제가 만들었던 칼슘의 1과 2, 로우 칼슘과 하이 칼슘의 그룹되어진 데이터를 이쪽에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은 골밀도는 LBMD, 룸바 본 미네랄 덴시티, 척추의 골밀도. 자, 두 개 클릭했어요. OK 눌러볼게요.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쫙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요. T테스트를 했는데 그룹 스태틱스 엑셀에서도 볼 수 있는 로우 BMD가 1이면 낮은 아닙니다. 칼슘을 적게 먹는 그룹과 칼슘을 많이 먹는 그룹은 나눴어요. 각각 811명과 93명이에요. 칼슘 많이 먹는 그룹이 1500ml 이상 먹는 그룹이 많지 않았어요. 숫자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여기 평균 데이터가 0.84와 0.86이에요. 표준 편차가 0.158과 0.20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은 0.84와 0.86의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게 T테스트예요. 여러분들 0.84와 0.86만 보면 돼요. 원칙적으로는요. 근데 꼬리가 붙어 있어요. 1.58과 2.00 이게 뭡니까?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가 여기서 왜 나와? 평균만 보면 되는데 자
여러분 같은 평균이어도요. 표준 편차가 막 엄청 심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볼 때 얼만큼 균질한 데이터가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근데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이상한 놈들이 들어와서 평균을 잡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평균을 높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보통 수치가 3, 4 이러는데 어떤 애가 100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이거 살리는 법 말씀드릴 거예요. 100이 들어온 게 평균을 잡아먹으니까 엄청 왜곡시키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로 엄청 큰 데이터들이 들어오면은 통계에서 그 평균은요 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가 알아서 되게 보수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평균만 볼 것이 아니라 표준 편차가 먼저 1.58과 2.05 양쪽 그룹이 표준 편차가 1.58과 2.0이면은 표준 편차가 비슷하냐 아니면 다르냐를 먼저 평가한 다음에 통계값의 기본인 평균의 차이를 봐야 돼요. 1.58과 2.0이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차이가 엄청나다. 한쪽 그룹이 표준 편차가 너무 크다 이러면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봐야 될 게 test에서 핵심 질문은요.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레벤스 테스트 이퀄리티 오브 베리언스 무슨 얘기죠? 베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편차예요. 표준 편차의 이퀄리티, 양쪽 그룹의 표준 편차가 같은지에 대한 검정을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했더니 양쪽 그룹의 이 1.58과 2.0에 해당되는 이 표준 편차의 검정을 먼저 했더니 통계값이 P값이 0.168, 0.168이면 0.05보다 높으니까 어때요? 두 그룹 간의 뭐의 차이? 표준 편차의 차이는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표준 편차 차이가 없으니까 이제는 여기 보면은 두 개의 값이 통계값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equal variance assumption, 둘째가 equal variance assumption. 무슨 얘기죠? 첫 번째 윗단에는요. 표준 variance, 표준 편차가 equal, 같다라고 정의가 됐을 때, 두 번째는 같지 않다라고 정의했을 때 각각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equal means, 평균의 차이가 어떤지를 보고 싶은 거기서의 P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택하는 건 뭐죠? 이 데이터에서는 표준 편차의 차이가 없다라고 가설했기 때문에 위에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means가 뭡니까?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그 t-테스트에서 P값은 0.84와 0.86은 차이가 있냐라고 봤을 때 P값은 0.168. 역시 차이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데이터에서는 먼저 표준 편차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위에 것을 보는 거고요. 0.84와 0.86은 차이가 있냐? 없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그룹 간에는 차이가 없다. 결론이 그거예요. 이렇게 두 번 보는 겁니다. 참고로 만약에 표준 편차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밑에 값은 P값이 0.25로 앞에 보다 좀 더 P값이 올라가죠. 좀 더 보수적으로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통계가 돌려지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또 해볼게요. 이번엔 제 데이터 가지고 다시 봤더니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체지방 여부예요. 제가 가설 세운 게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저는 골밀도가 떨어질 것이라 비만과 골다공증 서로 대적 관계라고 얘기했죠. 근데 체지방을 한번 아까 상관 분석에서는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골밀도가 증가했어요. 이번엔 체지방을 두 그룹 나눠서 한번 보는 거예요. 체지방 그룹형 데이터는 체지방이 낮냐 높냐 그리고 골밀도 오케이 눌렀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기술 통계를 먼저 봤어요. 그룹 스태틱스 봤더니 체지방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을 골밀도의 평균이 0.81과 0.86 꽤 차이가 나 보여요. 그렇죠? 표준 편차는 0.145, 0.17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제가 순서를 평균의 차이보다는 표준 편차의 차이 1.45와 1.75가 차이가 나는지를 먼저 봐요. 그래야 통계를 그 다음 거 돌릴 수 있으니까 1.45와 1.75 차이 나 보입니까? 눈대중은 볼 수 없죠. 그래서 요 검정 값을 보는데 빨간 표를 보세요. 레벨 테스트 이퀄리티 베리언스 표준 편차의 차이가 있느냐? 결론적으로 시그니피컨트 0.086이니까 0.05보다 높으니까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어요. 1.45와 1.75는. 그러면은 제가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 위에 거 데이터로 이제 돌려야 되니까 두 번째 검정은요. 평균 검정이에요. 0.81과 0.86은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죠?
significant가 0.000 엄청 차이가 나네요. 자, 다시요. 정리. 제 데이터 가지고 체지방, 로우 체지방, 하이 체지방, 저체지방과 고체지방을 분류시켜서 골밀도를 비교했더니 표준 편차 차이는 없었고 궁극적으로 평균 차이는 있었다. 즉 어떻습니까? 체지방이 증가한 그룹에서 골밀도가 높았다. 똑같아요. 상관분석하고 같은 결론을 냈어요. 이게 T테스트예요. 자, 이런 식으로 칼슘 그룹에 따라서는 0.84, 0.84는 차이가 없었다. 체지방 그룹에서는요, 0.81과 0.86은 차이가 엄청났다. 이게 이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눈대중은 알 수 없으니까 통계를 보는 거예요. 제가 페어드 T테스트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거는 다시 기회 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아노바 검정, 세 그룹 이상의 평균의 차이를 보고 싶을 때. 자, 아노바는 기본적으로 T테스트의 변형인데요. 세 개 그룹,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 같은 세 개의 그룹이에요. 맞죠?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 그러니까 이제 T테스트를 하기에는 세 그룹이니까 안 되죠. 평균 차이가 있냐? 골밀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이거잖아요. 0.79, 0.84, 0.88이라고 하는 골밀도는 차이가 있습니까? 각각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에서 차이가 있어 보여요? 모르죠. 우리가 눈대중은 알 수 없어. 근데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요. 두 그룹이 아니에요. 두 그룹이면 차이가 있냐 없냐만 보면 되는데 세 그룹은 차이가 있냐 없냐를 이거 무슨 말이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세 개의 그룹이 모두 같다는 얘기인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 중에 앞에 노말과 이 오베시티 0.79와 0.88만 차이만 있으면 되는가? 아니면 각 구간마다 다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를 두 개 그룹이 아니고 세 개 그룹이니까 조합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지를 지금 배우려고 해요. 자, 제가 예전에 처음 강의에 귀무가설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것을 대립한다 해서 대립가설을 했어요. 여기서 귀무가설은 뭡니까? 비만 정도에 따라서 골밀도 차이. 하나만한 가설은 뭡니까? 비만 정도에 따라서 골밀도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귀무가설이에요. 정상 체중과 과체중과 비만에 골밀도 차이는 없을 거야. 차이가 나 보이지만 실제 통계 돌리면 없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귀무가설이에요. 그럼 대립가설은 뭡니까? 귀무가설이 틀렸다.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자, 어느 그룹까지 차이가 있는지 여기서 말해주진 않아요. 귀무가설이 틀렸다. 차이가 없지는 않다 정도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자, T테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골밀도의 평균의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컴페어 민수 한급판에서는 평균 차에 들어가면 맨 밑에 1A 아노바가 있죠. 1A 아노바. 자, 1A 아노바 클릭하면은요. 똑같아요. 보고 싶어하는 그 명목형 대인 여기서는 팩터라고 해요.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BMI라고 하는 인자, 요인, 체지방이라고 하는 체중이라고 하는 요인을 집어넣고 보고 싶은 것을 디펜던트 리스트를 골밀도 거의 같은 거죠. 이렇게 누르고 근데 여기서 OK 누르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더 나갑니다. 포스트 혹이라고 하는 다중 비교 분석, 포스트 혹 멀티플 컴패리즌, 포스트 혹 이 아노바 이후에 멀티플 컴패리즌, 다중 비교 분석 무슨 얘기죠? 막대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첫 번째 막대와 두 번째 막대, 첫 번째 막대와 세 번째 막대, 두 번째와 세 번째 막대를 각각을 비교하는 것을 포스트 혹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중에서 어떤 포스트 혹 테스트 선택하느냐? 여러분 투키라는 방식 들어봤어요? 투키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LSD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무슨 얘기죠? 자, 투키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이것이 most conservative라고 해요. 통계를 돌릴 때 굉장히 자기적으로 해석하기 딱 좋아요. 자기가 연구자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의미 있게 보이려고. 그러나 심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계가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모순이 있을 수 있고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컨저버티브 보수적인 방법을 돌리는 것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다중비교 분석에서는 투키 메소드가 가장 most 컨저버티브한 방식으로 선택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통계법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두칸 또는 LSD, 그런데 그 중에서 LSD는요, 리스트 컨저버티브, 가장 덜 보수적이에요. 한번 차이를 비교해 드릴게요. LSD를 클릭하면은 통계값이 막 잘 살아나요. 투키를 선택하면 막대 그래프 간의
그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좀 통계값을 많이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다중 비교 분석은 완웨이 아노바 이후에 포스트 혹 테스트를 통해서 막대 사이에 마치 각각의 t-테스트를 한 것처럼 한 번 더 분석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결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먼저 아노바가 나오겠죠. 아노바에서 보고 싶은 것은 시그니피컨트, 통계값이 0.0000. 그러니까 세 그룹, 정상 체중과 과체중과 비만에서의 골밀도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기무가설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을 좀 어렵게 했죠. H0, 기무가설이 세 그룹 간에는 골밀도 차이가 없어라고 했는데 P값이 0.000이니까 기무가설이 기각되고 나의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었다는 표현을 써요. 즉, 세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어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포스트 혹 테스트예요. 그래서 1번과 1번, 1번과 3번, 2번과 3번에 대해서 제가 했던 방식은 투키 방식으로 했는데요. 자, 1번과 2번은 차이가 0.003 있어요. 1번과 3번 막대 그래프는 훨씬 차이가 더 나요. 2번과 3번도 있어요. 모두 다행히 세 그룹 간에는 차이가 다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P값은 아노바 테스트, 즉 세 그룹 간의 통계적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렵게 말했죠. 그러니까 세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 아노바의 P값을 적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P값은 각각의 P값은 좀 전에 했던 포스트 혹 테스트 그 중에서 투키 메소드 가지고 보여주는 거를 보여줬어요. 자, 제가 여기서 한번 LSD를 한번 클릭을 해보셔서 하시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통계값을 만약에 포스트 혹 테스트에서 막 이것이 P값이 0.07, P값이 0.09 그렇게 조금 아쉽게 안 나왔으면 여러분들 LSD 방식으로 한번 클릭해서 하시면 P값이 0.03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예요. 팁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논문에 쓰시면 돼요. LSD 방식으로 했다고. 자, 마지막으로 카이 제곱 검정. 카이 제곱 검정은 카이, 즉 X라는 표현이에요. 두 명목 변수 간의 관계를 보고 싶을 때 흡연 여부, 폐암 여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 2 곱하기 2 테이블, 그래서 X라는 표현을 써요. 자, 다시 흡연자가 100명 중에 흡연자가 있고요. 비흡연자가 있어요. 100명과 100명이에요. 근데 흡연자 중에 폐암 걸린 사람이 100명 중에 20이면은 10%겠죠. 그 다음에 20%겠죠. 흡연자니까. 비흡연자가 200명 중에 20이면은 10%겠죠. 자, 10%와 20%의 어떤 발생률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이건 분포잖아요. 분포 카이제곱 검정이니까. 10%, 20% 2배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어때요? 발생률 차이. 자, 모르니까 통계를 돌리는 거죠. 어떤 통계요? 카이제곱 검정. 자, 예제 한번 볼게요. 로우 칼슘과 하이 칼슘이 척추골절이 있냐 없냐. 2 곱하기 2 테이블이죠. 자, 비만 그룹 정상 체중과 과체중과 비만이 있는데 3 곱하기 2 테이블도 가능해요. 근데 2 곱하기 3 테이블 너무 어려워요.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종속 변수는 2개가 제일 좋아요. 바이너리. 그렇죠? 그래서 2개 곱하기 2개, 또 독립 변수가 3개, 종속 변수는 2그룹. 이렇게 3 곱하기 2 테이블, 2 곱하기 2 테이블, 4 곱하기 2 테이블이 가능하겠죠. 자, 가설 상상해 봅시다. 칼슘이 낮은 그룹과 칼슘이 높은 그룹에서 골절의 발생률의 분포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자, 카이제곱 검정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카이제곱 검정이 한 번에 딱 나오면 좋은데 잘 안 나와요. 좀 엉뚱하게 디스크립티브 스태틱스 기술 통계에 숨어 있어요. 여기 한국판에서는 분석, 기술 통계 쭉 내려가면 카이제곱 검정 딱히 보이지 않고 크로스 테이블, 아까 제가 2 곱하기 2 테이블이었잖아요. 크로스 테이블. 이렇게 3단계로 가야지만 카이제곱 검정을 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크로스 테이블 표에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골절과 BMI라고 하는 3 곱하기 2 방식이네요. 그래서 해서 OK 눌러볼게요. OK 누르기 전에 하나 더 이렇게 하나 보여주면서 카이제곱 검정을 제가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노미날, 오디날 내 변수가 순위형이냐 아니면 좀 더 복잡하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냥 카이제곱 검정만 누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는 것은 이제 옵저브는 내가 그 2 곱하기 2 테이블에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숫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퍼센테이지는 아까도 제가 20% 10% 했잖아요. 그러니까 칼럼에서의 각각의 X축에서 봤을 때 이 두 칼럼의 퍼센트, Y축에서 봤을 때 두 열의 퍼센트 같은 것들을 표시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합시다. 다 표시하자고 누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어떻게 보냐면요. 프랙처와 칼슘이죠. 칼슘을 적게 먹는 그룹과 칼슘을 많이 먹는 그룹 전체는 813명과 94명이에요. 그 중에서 골절이 없냐, 골절이 있냐, 2번이 골절이 있냐라고 정의한 것 같아요. 자, 다시요. 전체 칼슘을 적게 먹는 그룹은 813명이에요. 그 중에서 골절이 169이에요. 813 중에 169니까 20%나 됐어요. 이쪽은 칼슘을 많이 먹는 그룹이에요. 역시 94명 중에 20명이기 때문에 21%. 자, 20%와 21%의 발생률의 차이를 보는 것이 오늘 카이저 검정의 미션이에요. 자, 했더니 피어스 카이슨 제곱 검정의 P 값은 여기서는 에이심텀 어떤 시그니피턴 코드가 통계값이라고 보는 것이 P 값이 얼척도 없어요. 0.0663. 통계적으로 이거는 의미가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칼슘 그룹과 골조준 차이가 없다. 자, 이번엔 비만 그룹 한번 볼게요. 비만 그룹은요. 세 그룹이죠. 골절이 있냐 없냐 있냐. 정상 체중과 과체중과 비만이에요. 자, 정상 체중과 과체중과 비만 각각 골절률이 16%, 22%, 23%. 자, 16%, 22%, 23%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아마 의문이 들 거예요. 이게 아노바 테스트처럼 보이는 느낌이 들죠? 세 그룹이니까. 자, 여기서 세 그룹일 때 이 카이저 검정은 만약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차이냐, 여기 차이냐, 여기 차이냐를 또 물어보겠죠. 이것은 아노바처럼 포스트 혹 테스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가변수 처리한 다음에 결국은 첫 번째 막대와 두 번째 막대 그래프만 비교하고 세 번째는 가변수 처리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할 때는 첫 번째는 가변수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더미 베리언트 처리하는 것들은 제가 오늘 참고하지 않을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단별량 분석이라고 해서 독립변수 하나, 종속변수 하나가 있을 때 그 둘만의 분석을 하는 것을 오늘 봤고요. 여기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연속형일 때는 상관분석이라고 했고요. 대표 이미지는 이런 그래프, 키워드는 상관, 둘 다 명목일 때는 카이저 검정, 대표 이미지는 2 곱하기 2 또는 2 곱하기 3 테이블, 분포의 차이. 자, X축이 그룹이고요. Y축이 연속일 때는 두 그룹일 때는 T테스트, 세 그룹 이상일 때는 1A 아노바. 그리고 양측의 차이에 평균의 차이도 보지만 표준 편차의 차이를 먼저 봐서 평균의 차이를 선택한다. 평균의 차이. 자, 1A 아노바에서 핵심은요. 아노바의 아노바에서의 P값은 세 그룹의 차이가 있다 없다 그만 보여주는 거고 한 번 더 해서 포스트 혹 테스트를 해서 어느 그룹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2 곱하기 2 테이블은 쉽고요. 2 곱하기 3, 2 곱하기 n 테이블은 좀 다음번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한 것이 단순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중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